여러분들 1강 잘 들으셨어요? 2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좀 궁금한 점이나 좀 기억에 남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찰드님 질문 주셨는데요. 국내 제품을 소싱할 때 네이버나 쿠팡에 올라온 사진 중 바탕이 흰색이면 가져다 써도 되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단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되는 상품 아니요.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판매자가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해서 올린 경우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본사에서 제공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소싱한 업체의 본사 이미지, 본사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이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켓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마존 마켓 같은 데 진출할 때는 흰색 배경이 된 사진을 가져다 꼭 흰색 배경인 사진만 1번 사진으로, 대표 사진,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진은, 1번 사진, 첫 번째 사진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컷,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찍은 사진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본사 사이트 이미지를 바탕 색상에 상관없이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KC 인증 같은 규격을 해외에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해당될까요? 일단은 해외 판매랑 국내 판매는 조금 다른데요. 해외에 있는 소비자가 쉽게 말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내 아이템을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냥 바로 구매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인증 필요 없이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가 좀 더 유리한 어떤 카테고리군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냥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이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고요. 해외 온라인은 잘 올려서 판매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의 배송 중에 문제만 안 되게 해서 잘 팔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또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2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1강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싶은 어떤 배송 파트나 여러 가지 아이템 파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건데요. 2강에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제 실장님 채팅창에 컨설팅 커리큘럼이랑 저희 설문지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강 또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2강 더 도움이 되게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라면 저희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교육 컨설팅 후기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좀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제가 특강하고 나서도 이렇게 후기들 좀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사들은 이런 후기를 먹고 삽니다. 후기를 먹고 살다 보니까 좋은 후기가 많이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더 힘이 나고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많은 노하우와 짧은 시간에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뭐 저희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여러분들의 SNS에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뭐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문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잘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좋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의 강의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노하우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후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좋았다면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설문지 링크랑 그 지금 커리큘럼 링크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2강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배송 파트도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요. 배송 파트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설문지 링크랑
커리큘럼 링크를 따로따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확인하기 좋게요,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해외 배송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카페에 혹시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들 해외 배송 통관 정보 Q&A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해외 배송 시스템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체국 해외 배송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국제 우선물 뭐 발송 조건 그리고 HS 코드 입력 방법과 이제 우체국 해외 배송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규정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은데요. 지금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외 배송 시스템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정사업본부라고 존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그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저한테 이제 이런 해외 판매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또 좋은 서비스와 좋은 노하우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인데요.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해외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서 우편으로 들어가시고요. 우편에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제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국제 우편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해외 우체국 이제 발송 조건도 존재하고요. 우편 금지 물품도 존재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 청구 및 손해배상 이런 정보도 있고요. 국가별로 이렇게 표준 송달 소요일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 취급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해외로 발송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기본 배송 상품이 있고요. 계약 배송 상품이 있고요. 특송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빨리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배송 상품이 뭐냐? 장, 인쇄물, 소형 포장물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 배송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배송 상품은요. 전 세계 모든 우체국에 다 존재를 하는데요. 섯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외로 뭐 편지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섯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항공통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섯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서류라든지 이런 뭐 우편물이나 편지 같은 걸 해외로 발송하는데 안에 내용물이 다 종이 재질로 돼 있으면 인쇄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판매를 고려를 하시는 경우에는 물건 같은 걸 해외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해외로 배송하는 가장 저렴한 배송 상품은 소형 포장물이라는 이 배송 시스템이 이제 가장 저렴한 배송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형 포장물이라는 배송 상품은 이제 영어로는 스몰 패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송 상품은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우체국도 영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 포장물을 잘 안내를 해드리지 않고요. EMS나 국제 소포 같이 좀 비싸게 해외로 보내는 수단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소형 포장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 발송할 때는 주요 국가들은 국가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1지역 국가, 가까운 지역은 1지역 국가고요. 좀 먼 지역은 2지역.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이 3지역입니다. 3지역, 그 다음 좀 먼 지역이 4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별로 요금이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해외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요금을 설정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지역으로 요금을 설정을 합니다. 3지역으로. 그래서 해외로 발송하는 어떤 우편물도 가장 저렴한 배송 수단은 포장 다 된 부피와 무게가 100g 이내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3지역 5,120원부터 발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3지역으로 이렇게 발송을 많이 했는데요. 요금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통관 과정이나 이런 물류비가 비싸져 버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이제
스타벅스 텀블러를 팔거나 이런 분들이 한 16달러 정도로 이렇게 설정하신 걸 봤는데 그게 이제 부피 무게나 실제 무게가 약 한 뭐 700g 정도 나간다든가 800g 정도 요 사이가 나가면 16달러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배송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쉬핑 앤 핸들링 어떤 차지라고 해서 배송을 하고 실제 포장을 하고 이런 데도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제 핸들링 차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셀러들마다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요금을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요금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 3지역 아니면 미국 중심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장 기본적인 상품에 요런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트래킹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요 상품에도 2,800원을 추가를 하면은 추적 넘버인 트래킹 시스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 트래킹 넘버가 없는데 비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소형 포장물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체국에 계약을 한 K 패켓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K 패켓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소형 포장물로 발송을 했을 땐 전 세계에 이제 수십 개국 이상의 배송이 가능한데 K 패켓 시스템으로 보냈을 땐 한 2, 30개 국가에 한국에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K 패켓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포장물에 트래킹 넘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K 패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 패켓은 우체국 여러분들이 계약한 우체국에서만 발송이 가능하고요. 계약한 우체국에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내가 해외 온라인에 이제 배송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약한 그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체국에서 접수해서 해외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패켓을 계약하면 K패켓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고 발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안내는 이 우체국 측에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트래킹 넘버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500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2kg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2k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800원까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발송이 되고 이렇게 국가별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제일 비싸기 때문에요. 미국 중심으로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지금 서장 인쇄물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로 발송하는 일반 배송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네일 아트 스티커나 뭐 K-팝 스타들의 어떤 사진을 판다든지 이럴 뭐 스티커를 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장이나 인쇄물로도 해외로 발송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서장이나 인쇄물로 발송을 할 경우에는 3지역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좀 고가의 아이템은 트래킹을 넘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요금에 플러스 2,800원을 넣어서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고 해외로 발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되게 좀 고가의 제품이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고 좀 빨리 해외 소비자들이 발송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EMS 시스템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EMS 시스템은 이제 서류를 보내는 서류 시스템이 있고 비서류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비서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서류. 비서류가 물건을 뜻하는 겁니다. 부피.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제 EMS로 보낼 경우에는요. 부피 무게나 실제 무게에 따라서 500g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K 패켓이나 소형 포장물이 100g 단위로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이 이제 EMS 같은 경우 500g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최대 30kg까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대 30kg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면은요.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면 500g 26,500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이렇게 30kg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국가는 국가별로 요금이 나오고요. 주요 국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국가들은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심으로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외로 발송하는 이런 EMS 같은 경우에는 3지역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두면 적절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3지역보다 조금 더 비싸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해외 판매를 할 때도 그 마켓별로요. 여러분들이 기본 배송 시스템과 어떤 추가적인 배송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K패킷이나 소형 포장물로 프리 쇼핑으로 설정을 하고요. 안전하게 빨리 받고 싶다라면 한 30달러 정도를 추가를 하면 제가
특송으로 보내준다라고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해외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두면 좋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라이브 강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정리를 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을 보거나 정보를 보는 것들도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해외 배송 통관 정보 시스템에 가셨어요. 제가 정리해둔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해외 배송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해외 배송 시스템을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한국에서 좀 유리한 아이템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템, 부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취급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또 취급하면 또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 중에서는 K-팝 관련된 아이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발송 수단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라면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와이스 포토카드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이 트와이스 포토카드라는 것은 아무래도 트와이스라는 이 K-팝 스타의 그룹이 한국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트와이스 포토카드에 관련된 제품만 거의 지금 5천 개 이상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5천 개 이상이 등록돼 있는데 최근에 판매된 어떤 수량을 보면은요. 최근에 판매된 게 2,400개가 넘습니다. 지금 포카 같은 경우에는 5달러에 판매가 됐고요. 배송비를 따로 받았습니다. 요 포카 같은 경우에는 포켓카드를 줄여서 포토카드를 줄여서 이렇게 포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토카드를요. 그래서 얘는 8달러에 판매가 됐고 이렇게 3,000원 정도에 넘는 배송비를 따로 받았고요. 지금 요 세 장은 12불에서 42불 사이를 받았고요. 이게 아마 장당 12불이고 세 장을 다 사가면 뭐 42불이 됐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 제품은 109불에 팔렸네요.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네요. 지금 재팬 친구가 팔았는데요. 지금 요 포토카드는 109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켓카드 같은 경우에 저렴한 거는 몇 달러짜리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몇백 달러짜리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포켓카드 같은 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팔았는데요. 30피스, 그러니까 트와이스 포켓카드 30장을 149불에 팔았네요. 149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K-팝 스타의 제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K-팝 스타 제품이라든지 이런 K-팝 관련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취급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이런 것들도 취급하고 소싱하고 취급하고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부 시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토카드 관련된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티커도 있고요. 책받침도 있고요. 포켓카드도 있고요. 앨범도 있고요. 굿즈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뭐 이런 연예인들이나 가수들한테 관심은 굉장히 많고 좋아는 하지만 여러분들 해외 판매하는 아이템이 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어떤 K-팝 아이템을 취급할 경우에는 되게 빠른 매출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해외 온라인 특강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한테 실제 이런 해외 온라인 판매를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뭐 이런 아이템을 구축하는 방법, 소싱 라인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소싱 라인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싱 라인 또 달라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일부 여러분들한테 실전 1대1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제가 특강이 끝나고 한 15일까지 제가 이런 1대1 컨설팅을 받을 분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세 분한테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분한테는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되게 빨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K-팝 아이템에 대한 노하우 플러스 제가 컨설팅비를 10% 할인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제조사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이 왔을 때는 이제
해외 온라인 공략 프로세스에서 글로벌 브랜딩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컨설팅비를 10% 할인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 해외 온라인에 진출해서 좋은 매출을 내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좀 프로페셔널한 셀러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 3분 정도 제가 이번 달에 받아서 좀 집중 실전 컨설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서 그리고 꼭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2주 안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심층 상담을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이 심층 상담은요, 실제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의 궁금점이나 알고 싶은 부분들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잠실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편하게 신청하셔도 되고요. 뭐 컨설팅이나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방법은 제 연락처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뭐 심층 컨설팅 여러분들 실제 뭐 실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외 진출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으러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다만 중요한 건 2주 안에 오십시오. 2주 안에 오시면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 2주 안에 연락 주시고 오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멤버는 제가 3분한테만 좀 지금 말씀드린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네, 문차일드님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게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참 좋은 게 조금 유리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유리한 아이템이 많냐면은요, 뭐 K-팝 스타 관련된 아이템도 좋고요. 뭐 K-드라마 관련된 아이템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류 같은 아이템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식품류 같은 아이템들도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최근에는 뭐 웹툰이라든지 책 관련된 아이템도 좋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뭐 한국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뭐랄까 해외에서 유통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부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또 K-팝 스타 아이템 중에서는 이 BTS입니다. BTS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K-스타 아이템 중에서는 많이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 BTS 관련된 아이템은 현 시점에서 본다라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B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BTS 관련된 아이템이 42,000개, 트와이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관련된 아이템을 취급하는 셀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BTS 관련된 아이템을 취급하는 셀러가 많다라는 것은 셀러와 셀러 간의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셀러와 셀러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마진 구조라든지 판매하는 단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장점은 뭐 이런 K-팝 스타 아이템 중에서 BTS 아이템은 한국에서 이제 구하기가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소싱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어떤 소싱을 해서 해외 온라인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군 중에 하나라고 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BTS 이외에도 최근에 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블랙핑크 관련된 아이템으로 막 순식간에 이제 몇천 불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블랙핑크 관련된 이제 이 포토카드나 블랙핑크 아이템은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블랙핑크라는 어떤 키워드로 포토카드나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런 뭐 이렇게 최근에 솔드된 아이템이나
그리고 최근에 또 판매된 가격에 있어서 본다라면 조금 비싸게 팔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막 890달러, 600달러 막 이렇게 고가로 팔리는 아이템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K-팝 관련된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좋고요. 특히 이제 또 최근에 뭐 NCT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또 이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요것도 지금 요거는 NCT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고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도 달라지고 비싼 거는 뭐 몇백 달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K-팝 스타 관련된 아이템들도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아이템군으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 한국은 또 K-뷰티라고 해서요. 이런 브랜드별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리한데요. 어,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온라인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외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들도 그 어떤 업체 대표님이랑 업무 제휴를 했어요. 약 시간은 막 1년 반,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1년 반, 2년 만에 카테고리 1위를 만들어준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어떤 화장품 브랜드나 제품들, 물론 품질은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들은 웬만하면 품질이 다 좋습니다. 그런 어떤 화장품들을 제가 해외 시장 이베이, 아마존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마켓에서 제가 카테고리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게 또는 1, 2위를 또 만들어준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저한테 배우신 셀러가 뭐 아마존에 유명한 강사를 한다든지 아마존 관련된 책을 집필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4, 5년 정도 컨설팅 해준 어떤 중견 기업이 이런 해외 온라인 판매에 관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매출 1위를 달성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왕초보를 최단시간에 제가 파워셀러로 길러낸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런 유통과 이런 판매를 전혀 못 하시는 어떤 분들을 이제 파워셀러나 이렇게 사업가로 길러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기타 다른 브랜드의 제품군을 가지고 오셔서 해외 유통이나 수출을 저한테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업무 제휴와 컨설팅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글로벌 브랜드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해외 온라인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단순하게 국내 시장만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비만 쏟아부어서 이제 광고만 해서 참 잘 팔리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통 채널 자체를 국내에도 좀 다양하게 늘리고 해외 온라인 시장과 해외 브랜딩, 그러니까 내 브랜드 자체가 해외에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KBT라는 키워드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검색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게 화장품이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 자체가 또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시크릿키 관련된 제품들이 거의 뭐 4천 개 이상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팔린 아이템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시크릿키라고 했던 키 관련된 제품도 나오고 실제 화장품도 나오는데 다른 제품도 조금 검색이 되어져서 같이 나오기는 했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국내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판매되고 특히 이 제품은 팩인데요. 엄청나게 팔렸네요. 스크리키 제품인데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샤 제품은 전통적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또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미샤 제품이고요. 미샤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런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싸게 파는 친구도 있고 비싸게 파는 친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싸게 판다라고 저렴하게 판다라고 해서 그게 더 잘 팔리거나 뭐 압도적으로 그 시장을 먹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미샤 엠퍼펙트 위크림 이거 허니 베이지만 남았는데요. 어, 허니 베이지만 남았는데 2,800개 이게 지금 8.99불에 미국으로는 좀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제품인데도요, 여기 보시면 12.50 단가가 거의 4달러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런데도 이 친구는 색상이 더 다양하네요. 13, 색상 13, 넘버 13에 브라이트 베이지부터 시작해서 31 골든 베이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팔고 있는 이 셀러도 거의 1,900개 이상 팔면서 단가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단가만 저렴하면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해외에 있는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은 이렇게 셀러 퍼포먼스나 이제 판매 누적되어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없는데 단가만 사다라고 해서 노출을 잘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 단가의 1, 20% 안에서 좀 비싸든 좀 저렴하든 1, 20% 평균 단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노출도에서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포지션을 차지를 한다고 해도요. 판매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셀러의 바이어에 대한 응대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노출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좀 관리라든지 판매를 하고 나서도 배송부터 시작해서 CS 관리까지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는 좀 더 유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한국 아이템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뭐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까지도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한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관련 계통인 분은 꼭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애널라이즈라는 키워드입니다. 애널라이즈라는 키워드는 뭐 계측기, 관측기, 중고기기 이렇게 뭐랄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쓰여지는 어떤 기기에서 이 애널라이즈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애널라이즈라는 장비는요 하다못해 이런 부속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그마한 측정기, 좀 큰 측정기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8만 1,000개 이상이 시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이렇게 됐다가 폐업하거나 이런 형태로 또 제조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중고 기기류나 이런 애널라이즈 관련된 제품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거래가 되는데 땡처리 덤핑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국내에서는 뭐 공장을 다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다 소화시키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을 또 해외로 판매하면 또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8만 1,000개 정도가 나온 제품인데 최근에 거래된 제품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10,000개 이상의 제품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거래된 제품도 이 단가도 천차만별인데요. 좀 비싼 단가로 거래된 제품을 본다라고 치면은요. 지금 이제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4만 불. 이 중고 상비는 4만 4천 불에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4만 불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이베이에 있는 베스트 오퍼 시스템이라고 해서 흥정하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이 흥정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나는 이걸 4만 불에 올렸지만은, 고객 입장에서 내가 3만 8천 불에 팔면 내가 구매할게. 이렇게 이제 흥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흥정을 시도를 하는 걸 허용을 하면은 이베이에서는 베스트 오퍼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베스트 오퍼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흥정해서 파는 베스트 오퍼 어셉티드라고 돼 있죠. 그죠? 고객이 흥정한 기능을 내가 이제 판매자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판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만 불보다는 조금 낮게 판매가 된 거고 얘는 3만 8천 불보다 조금 낮게 판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중고 기기 부속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제자분 중에 한 명, 한 10년 전쯤 제자분 중에 한 분은요. 이제 되게 오래되거나 10년, 20년 된 음량 기기라든지 그런 중고 장비를 이베이를 통해서 해외로 팔았는데요. 마진율도 엄청 낮고요. 1, 2년 만에 몇 억 이상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 장비류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한국에는 뭐 악성 재고로 남아 있는 기기류나 장비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또 해외 시스템으로 이제 또 팔았을 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국내 유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가와 그런 어떤 기회를 또 해외 온라인으로 또는 해외로 했을 때 좋은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유통을 해서 이제 국내 이제 중고차 거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단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국가와 국가 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제품군이나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셀러들도 있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요, 이런 지금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약 3,300개의 아이템을 올려준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셀러입니다. 뭐 599불짜리도 있고 299불짜리도 있고 뭐 999불짜리도 있고 99불짜리 이렇게 조그만한 기기류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3,300개 정도의 아이템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3,300개 올려놨는데 최근에 판매된 아이템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99불, 1300불, 뭐, 이분이 최근에 비싸게 판 건 얼마 정도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최근에 비싸게 판 거는 19,000불짜리가 19,999불짜리가 있네요. 14,000불짜리도 있고요. 이분은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한 두 달 동안 판매된 매출액이 한 몇 억이 몇 천만 원은 넘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뭐 몇 개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나오니까요. 몇 천만 원은 넘을 것 같고요. 뭐 한 두세 달 팔면 억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쯤에 저한테 또 이런 장비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신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같이 리스팅을 하고 유통을 해봤더니 한 몇 개 정도 파니까 뭐 1,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류 같은 것들은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되게 레드오션인 시장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판매 유통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블루오션처럼 시장도 넓어지고 소비자들을 찾아 넘어가는 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또 좋은 시장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한국 셀러 한 명 더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로 8,000개 넘게 아이템을 올려놨네요. 예, 똑같이 이런 중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8,000개 넘는 아이템을 올려놨는데요. 이분도 지금 이제 장비류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만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판매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솔드 아이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솔드 아이템으로 체크를 해보면은요. 최근에 판매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요. 얘를 리스트 형태로 보고요. 뭐, 최근에 비싸게 팔린 것들 얼마에 팔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00불, 12,000불, 12,000불, 11,000불, 이분은 만 불 넘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더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이 2005년도 자체에 판매자로 가입했는지 구매자로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베이를 거의 한 십몇 년 정도 해오고 계시고요. 피드백도 1,000점이 넘어가네요. 1,000점이 넘어가면 이렇게 빨간색 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베이에 컨설팅하고 셀러 양성 및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상품을 전 세계로 판매 유통시키는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셀러는 테스트셀러와 연구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지금 또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오픈하는 아이디는 한 3,900점 이상의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제자들 중에 피드백이 많은 제자들은 뭐 10,000점이 넘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0점이 넘는 제자들을 아마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냈습니다. 판매를 잘하는 제자들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피드백도 많이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매의 역량과 유통,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시기를 어떤 응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어, 국내 온라인에서는 좀 취급하기 힘든 그런 카테고리부터 시작해서 국내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까지 모든 그런 카테고리들을 해외 시장에서는 공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해외 시장이 불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들이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로 배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크거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너무 크거나 무게가 너무 무겁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시장에서 뭐 비싼 배송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또 그런 아이템 경우에는 또 그렇게 또 취급을 해서 해외 시장에 또 굉장히 비싸게 또 판매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템을 해외 시장으로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다양하게 팔 수 있고 한국에서 유리한 아이템도 취급할 수 있고 저렴한 아이템부터 비싼 아이템까지도 다양한 배송 수단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글로벌 시장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요한 어떤 정보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20분 정도의 공식적인 강의는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채팅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강의를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해결을 좀 더 하고 모든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내 온라인을 하는 거랑 해외 온라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이템 소싱하고 이제 그런 판매 플랫폼의 노출 시스템 로직에 맞는 어떤 상세 페이지와 상품을 등록하는 시스템, 그리고 고객의 어떤 CS 상담과 해외 배송을 하는 시스템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내 온라인과 해외 온라인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지만 국내 온라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시장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성과와 그런 비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마진적인 측면을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끼리의 경쟁, 사업자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이런 마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뭐 5%막 6%막 한 3%, 4% 남기는 이런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거래량만 많이 늘려서 이런 택배비에서 마진을 남겨가는 뭐 백마진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은요. 늘어나지 않는 소비자들 자체가 3천만 명으로 거의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3천만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어떤 브랜드나 기업들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 경쟁, 노출 경쟁이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마진 경쟁들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해외 온라인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판매자들, 많은 기업들,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시스템으로 본다라면은 국가가 국가 간의 시스템으로 본다라면 어떤 노출 시스템이나 어떤 소싱하는 아이템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서 더 유리한 아이템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갔을 때는 이런 상대적인 경쟁력 어떤 사업자 간의 경쟁력, 어떤 아이템 간의 경쟁력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유통할 수 있는 아이템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카테고리군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아이템 중에서 제가 뭐 K-팝부터 시작해서 부속품까지도 뭐 장비까지도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바와 같이 이 국가별로 특색 있는 아이템, 국가별로 좀 더 유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고요. 특히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해외 유통과 브랜딩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서 글로벌 시장도 같이 공략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비전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호비 판매하는 것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해외 시장으로 공략을 하셨을 때는요. 뭐 적게는 1, 20% 마진부터 시작해서 비싸게 이제 판매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고마진 전략으로도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 이런 수집 아이템이나 이런 장비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중고를 파는 그런 약간 수작업을 이제 하나하나씩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진은 또 굉장히 고가의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또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는 자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유통에서 보면은 이제 유무형의 상품까지도 다 취급하는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포화 상태이고요. 판매자 간, 사업자 간, 아이템 간, 노출 경쟁 등등이 굉장히 치열한 어떤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 플러스 이제 광고비라든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본금까지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이제 국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엔진형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광고 엔진형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제 플랫폼과의 어떤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MD 분들의 영향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가별로 약간 난이도, 국가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성장이 돼 있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평균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을 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경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치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별로 또 아이템별로 사업자군별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치열함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카테고리별로 한국이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또는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마켓별로 소자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공략할 수 있는 이베이 같은 마켓도 있고요. 좀 좋은 아이템과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의 FBA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마존 같은 마켓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마켓들이 이제 노출 시스템에 있어서 서치 엔진형 어떤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좀 공평하게 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마켓별로 이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어떤 상위 노출 등록 기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전자상거래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마켓들도 선점해서 공략하고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마켓들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선점해서 공략을 하다 보면은 국내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시장에서 좀 더 큰 매출, 좀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강의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국내와 해외 시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실전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자상거래를 보는 시각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든 구매자 입장에서든 또는 판매자 입장이나 사업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국내 온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정말 좀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외 온라인 시장을 저랑 같이 도전을 해서 또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는 계기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좋은 상품들과 많은 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판매 유통을 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제 공식적인 강의, 저희 사단법인 글로벌 비즈니스 협회의 공식적인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